자, 안녕하세요. 부가시세 신고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제가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 다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뭐 이렇게 많이 못 해드리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댓글 몇 줄에서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은 질문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들마다의 그 홈택스 화면을 보고 있지 않는 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질문들이어서 사실 댓글상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신고철마다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드리거든요. 화면을 봐야 알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뭐 이런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전자세무계산서를 불러오기를 클릭하니까 8월 13일, 7월 13일도 아니고요. 8월 13일부터 조회 가능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문제인가요?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신고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화면을 제가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게 오류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홈택스 상담센터에 Q&A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오류 항목들에 대한 예시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운영 중인데 차량 주유비는 공제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사실 이거가 그 원칙적으로는 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사업상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공제를 해줘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속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속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공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렇게 그 업종과 그 다음에 차량 주유비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이게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요거는 그 사업하시는 사업자 본인이 가장 잘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제와 불공제 구분하는 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판단하실 때 이 차량이 사업의 목적상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차량이 필요해요 하면 그거를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공제에 안 넣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차량 관련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이 매입세 공제 대상 차량인지도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용차는 안 되고요. 뭐 9인승 이상이나 아니면 경차나 이렇게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의 종류는 관련 비용이 공제가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업과 관련해 있는 비용인지, 두 번째는 매입세 불공제 항목이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서 공제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임대업 관련해서인데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번 기간에 갱신과 종료가 모두 해당되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도 기존에 그 계시던 임차인이 중간에 갱신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가셨나 보죠. 만약에 그런 거라 그러면 갱신으로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1일이 갱신일이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하나가 갱신 전이 될 거고요. 나머지 4월 1일부터 여기에 보시면 계약 갱신 후 해가지고 퇴거일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나간 날짜를 여기에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현금 영수증 매출이 중복으로 잡힐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판매 대행 플랫폼이죠. 플랫폼에서 따로 현금 매출이 일어났을 때 제외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왜 신용카드 발행 금액 집계표 보시면 여기 판매 결제 대행 매출 자료 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매출 자료 조회를 보시면 여기 이제 판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매출들이 여기 뜰 거거든요. 제 얼굴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 판매 대행 매출 자료를 조회를 하셔가지고 물론 기재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쿠팡이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나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이런 판매 대행 플랫폼에 들어가셔가지고 실제로 그 매출을 조회를 하셔가지고 비교를 해 보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금 영수증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는 건
플랫폼에서 조회를 했을 때 뭐 카드 매출, 뭐 현금 매출, 뭐 아니면 만나서 카드 매출, 만나서 현금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타 매출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랫폼에서 조회된 매출을 그냥 단순히 이 전체를 갖다가 여기에 그냥 반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플랫폼에서의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이건 홈택스에 현금 영수증 매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홈택스도 이미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 제외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매출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 현금 매출은 현금 영수증에서도 잡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판매대행 매출 자료에서 잡히니까 요렇게 중복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치세 확정신고 완료하려고 하는데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오류가 뜹니다. 요거는 이제 요 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건 어딨냐 하면 여기 기타 제출 서식에 보면 여기 있어요. 사업장 현황 명세서 이렇게 여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을 쿠팡에서 새로 구입해서 달았습니다. 이 카드 지출도 매입세액 항목에 추가해도 되는 건지요? 이거는 물론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다 그래도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면 매입세 공제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물론 불공제 항목이면 안 되고요. 단지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치세는 적격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의 전표상에 이 에어컨을 판매한 판매상에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해가지고 필요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이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입세 공제에 넣어도 되겠죠. 여튼 원칙적으로는 그 사업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카드 결제 내역을 어디다 입력하는 거, 이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어떤 미등록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뭐 이런 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그 미등록 카드 결제 내역을 입력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중에 여기 보시면 그 밖에 신용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하는 겁니다. 납부할세액 앞에 마이너스가 뜹니다. 그러니까 뭐 이 환급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서 환급이 발생하는 거고요. 화면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환급받을 세액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뜨니까 여기 환급 계좌 정보의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랑 같은 건가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발행을 하는 거고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일반 거세자가 발행을 하는 거고 혹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거세자도 발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튼간에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에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 공제 쪽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면세와 과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만약에 질문하신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찾아서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야 이제 거래를 하시다 보면 내가 맞게 받고 있는 건지 증빙을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실 테니까 그런 차이점이나 이런 거는 좀 찾아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실상가 부가세 신고 방법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공실상가라는 건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임대료가 없다는 거죠. 공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매출세액 쪽은 입력할 게 없죠. 여기 매입세액부터 그냥 나머지가 입력이 되면 그게 공실상가의 부가치세 신고가 될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세액 쪽만 비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대업 같은데요. 월세 미납으로 인해 임대료 받은 것만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금액이 맞지 않네요. 임대 날짜를 수정하면 될까요? 이게 임대 날짜를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월세는요. 받거나 못 받거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금 신고하고는 세금 계산서는 이 월세 때가 되면 이건 그냥 발급을 하셔야 돼요. 이 세금 계산서 발급과
월세를 받고 못 받고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월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하신 게 돼요. 그 원칙대로라면 이거에 대한 또 페널티가 있겠죠. 그리고 신고서상에서도 당연히 금액이 안 맞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몇 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월세 수령과 관계없이 때가 되면 나는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때 발급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로 홈택스 가입했는데 주민번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민번호로 처음에 홈택스 가입할 때 개인으로 가입을 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사업자 번호로 가입을 했으면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위에 여기 개인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개인으로 전환을 누르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왼쪽에 사업자 명이 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전환을 누르셔가지고 왼쪽이 개인 이름이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사업자 전환으로 하시면 사업자가 여기 뜰 거고요. 그래서 부가치세 신고할 때는 사업자로 하셔야 되는 거고, 소득세 신고하실 때는 개인으로 바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입 자체를 사업자로 가입을 하신 게 맞다 그러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개인으로 다시 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상가 3개를 세를 주는데 하나는 세금계산서를 끊고 2개 상가는 세금계산서 없이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준다고 하면 한 상가에 6장 세금계산서만 등록을 하면 세금이 너무 적게 나오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에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빙 없이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 기타 매출분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세금 계산서를 하나는 끊고 나머지는 안 끊고 이렇게가 잘 안 될 텐데, 일반 과세자면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청소업을 하면서 알바생을 써서 일을 했는데 현금으로 직접 매달마다 또는 일한 일당을 계산해서 이체시켜줬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금액은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개인한테 원천 징수하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세 신고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에만 넣을 수 있죠. 물론 이제 용역을 계약해서 사업체와 세금계산서를 끊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공제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개인 알바생이나 아니면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지급하는 인건비는 부가치세 신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어떻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나요? 요거는 본인밖에 못합니다. 확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업자 본인밖에 알 수 없죠. 이거는 세무사 사무실에 얘기하셔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물어볼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따라서 정확한 건 본인밖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공제고 어떤 게 불공제인지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업 같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보증금은 이미 받았고 월세는 렌트프리로 3개월을 준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보증금은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미 받았고 계약서를 보시면 이 계약의 시작 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임대는. 그래서 그 날짜가 시작 날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는 렌트프리라는 거는 이제 안 받았다는 거죠. 무상이라는 거니까. 이때 거는 빼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렌트프리 3개월 외에 그 다음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거나 했을 테니까 그 다음 실제 발생된 매출부터 입력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임대업이신데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의 금액은 똑같아야 하나요 하셨는데, 저의 경우 금액이 달라서요. 이거는 요것만 2개만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입력되는 전체 금액은 여기 매출세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발행분, 기타 매출분, 여기 3개를 다 합친 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금액과 똑같게 돼요. 제대로 입력을 하면.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건 요거 하나거든요. 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고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기타 매출분에 들어가야 되는 간주 임대료만큼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매출분에 간주 임대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 개가 입력되거든요. 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 기타 매출분.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 명세인데 아마도 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의 차이가 생기신다 그러면 간주임대료가 여기 기타 매출분에 입력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7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거 맞나요? 간이과세자 신고하는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요 7월 1일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일반과세자였다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간이과세자였다가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어느 쪽으로 바뀌던지 7월 25일까지는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신 분들은 일반과세자 6개월치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분들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신고를 하실 때는 과세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재고납부세액이나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그 신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이 되시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